자, 자격증, 면허증 얘기하다가 끝났죠. 자, 자격증하고 면허증 한번 찾아서 세 번째 답변에 답변 달아주세요. 자, 자격증과 면허증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격증이 뭐예요? 면허증이 뭐예요? 그 구체적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걸 많이 질문을 했죠. 자, 질문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어떤 한 몇 년 전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면허증은요 어려운 거고요. 자격증은 조금 쉬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운전면허가 쉽습니까? 정보처리 산업 기사가 쉽습니까? 정보처리 산업 기사 자격증이 쉬워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경우는 운전면허가 훨씬 어려워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운전면허가 훨씬 쉬워요. 정보처리 자격 기사라든지 산업기사 따는 게 더 어떻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하고 면허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다 금지시켜놔요. 모두 다 못해. 아무도 하면 안 돼. 하지만 요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 몇몇한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할까요? 면허라 그럽니까? 자격이라 그럽니까? 면허라 그러죠. 자, 운전면허는 일단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것. 이것을 면허라고 해요. 자, 그럼 반면에 쉬운 자격증 뭐 모스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모스라고 칩시다. 자, 모스는 자격증이잖아요. 모스 자격증이 있는데 자, 모스 자격증이 없으면은 컴퓨터 막 워드라든지 뭐 이런 거 못 하나요? 컴퓨터 작업 못 해요? 금지되어 있나요? 그러면 너는 모스 자격증이 없으니까 컴퓨터 만지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요? 아니죠. 정보 처리 산업 기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은 불법이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없어도 원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격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공식적으로 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증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격증이 없다고 그 능력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을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나는 뭐 유도 3단이야. 3단 그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자격인데 내가 유도 3단보다 힘이 월체 좋고 더 잘해. 뭐 강호동처럼 씨름한 사람이야. 3단도 이겨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지만 우리가 얘는 특별히 이러이러한 코스를 통과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해 준다. 이게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의료인은 뭐라 그럽니까? 예, 면허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하지만 의료인 면허, 그러니까 국가고시라 그러죠. 면허 시험을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얘네들만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해서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위죠. 의료 행위라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면허증 소지라는 거하고 자격증은 차원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인의 면허를 누가 주냐?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료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암만 약손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도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 면허를 받지를 못했죠. 쉽게 말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돈벌이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무면허 시술자로 해갖고 크게 이제 법적으로 당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을 의료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의료인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 민간요법 및 대체의학 시술자들은 그러면은 의료인입니까? 의료인이 아닙니까? 자, 민간요법이 있어요. 굳이 의사하고 간호사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우리 몸이 더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의료인이에요? 의료인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수지침을 놓는 사람이에요. 수지침은 뭐예요? 손에다가 침을 넣죠. 자, 한의사들은 몸에다 놓지만 수지침은 손에다 놓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수지침을 손에다 넣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는 있되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료인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돈벌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냥 내가 놓는다든지 돈벌이하고 상관없이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왜요? 손에다가 침 넣는 거는 그닥 우리 신체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러한 수지침을 넣는 사람들이 독일 같은 국가에 가면은 대체의학 시술자라 그래갖고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지만 돈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체의학 시술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의료인 이외에 우리 건강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로 치면은 뭐 접골사 같은 사람들, 뼈가 뭐 부러졌다면 뼈 붙여주는 사람,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침사나 구사, 침을 누는 사람, 뜸 뜨는 사람, 지금 한의사가 다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민간요법이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회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어떠한 돈을 받고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대체의학 시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제일 완화된 국가 같은 경우는 유럽의 독일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요. 영국 같은 국가들도.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더라. 자, 그래서 제가 말한 네 번째 질문이 민간요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는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간요법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1, 2, 3, 4 네 번째 질문, 네 개의 질문을 드렸죠. 자, 요 네 가지, 오늘은 네 개만 질문할게요. 요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셔서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한 줄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수업을 듣고 내가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다 성적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LMS 저희 거기다가 자료실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네 번째 질문. 자, 이렇게까지가 의료인이더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제 병원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제 인트로로서 얘기했었던 거는 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료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더 깊숙하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료인에 관련된 거는 법적인 거는 아마 여러분 의료법 시간에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렇게 기본적인 걸 제가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병원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죠. 자, 그럼 병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호스페스라고 해서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원이니까. 그리고 WHO에서 이제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회 및 의료 조직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관이에요. 어떠한 기관인데 질병의 치료 예방과 진료를 하는 거. 아까 의료인이 하는 거죠. 치료하고 예방하고 진료하는 거, 진단이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것을 하는 기관이에요. 하나의 어떠한 형체, 눈에 보이는 하나의 단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줄 하나 쳐줘서 하는데 하나가 꼭 포함이 돼. 두 개가 꼭 포함이 되는데 두 가지요. 첫 번째가 의료 교육이라는 게 표현되고, 두 번째가 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병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료인이 하는 일반적인 진단, 치료, 예방, 재활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의료 교육, 그리고 의학 연구라는 것이 들어간다.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의료라는 단어와 의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의료와 의학은 솔직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학은 말 그대로 책에서 배우는 학문, 이론이에요. 이론. 의료는 뭐예요? 학문을 실생활에 쓰는, 실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복원을 위해서는 임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임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의료라는 건 결국은 사람을 진단, 치료, 예방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론만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론은 되는데 실제로 안 되면은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의료 행위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행위를 의료라고 합니다. 임상 행위. 자, 그래서 이러한 임상 행위를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의료 교육.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뭐 교수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학원 생긴다. 이제 인턴, 레지던트, 지금은 이제 뭐 레지던트 제도로 변했지만 레지던트들을 쭉 수련이라고 그러죠. 수련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몇 명이 뒤따라오면서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걔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걔네라 그러네. 그 친구들이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교육 그리고 의과대학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단, 치료,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는 기관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 연구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연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들은 진단, 치료, 예방만 눈에 보지만 뒤에서 교육 및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병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이 하는 그 행위에다가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병원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 병원협회에서는 조직화된 의료 및 의료 관련 전문가. 자, 의료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은 보통 의료인을 뜻합니다. 의료인. 거기다가 이제 의료 기사들도 들어가고 뭐 하겠죠. 그 근무하면서 의료 서비스 및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를 진단 치료 그리고 뭐 연구를 제공한다. 결국은 WHO 정의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크게 나눠서 의료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조금 이제 병원의 분류라는 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병원은 의료기관의 하나의 하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기관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쪽으로 넘어가시면 요양기관이라는 걸로 해서 배우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의료기관이라는 걸로 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두 번째가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그러면 크게 어떻게 나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진단, 치료, 예방을 하는 의료인들이 활동하는 어떠한 기관인데 이것은 의원급이 있고 병원급이 있더라.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원급이라는 것은 무슨 의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보이는 무슨 내과 의원, 치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작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의원이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원, 내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그러한 작은 것들이죠. 그게 다 의원이에요. 치과 의원, 한의원 다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 말고 또 뭐가 있냐?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은 삼성병원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 아니면은 서울 36 의원이에요, 병원이요? 병원이죠. 서울 36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다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사들도 많고 막 진료과도 많은 것 같아. 아직은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병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36서울병원, 36치과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신촌 세브란스병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병원이에요. 한방병원 있죠. 경희대 한방병원. 동네에 있는 거 잘 보시면 한의원이에요. 한의원, 한방병원이 아닙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아니면 어떤 요양병원, 뭐 에덴 요양병원 뭐 이런 식으로 요양병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종합병원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종합병원들, 혹은 작은 병원들도 있어요. 뭐 미즈메디 병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의원하고 병원으로 나눠지더라. 그러면 의원하고 병원을 나누는 뭐 일단 뒤에서 좀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병원들은 국공립병원하고 이제 의원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아는데 어디선가 다들 조금씩은 주워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모든 것이 민영화하고 뭐하고 많이 헷갈리냐면은
민영화하고 그 뭐라 그러죠? 비영리하고 사람들이 막 섞어 쓴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비영리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민영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립 및 주체에 따라 갖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병원을 국공립병원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민간 단체에서 설립한 혹은 개인이 설립한 걸 뭐라 그러나 민간 병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국공립병원이 많아요, 민간 병원이 많아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에요. 국공립병원은 뭐 국립암센터라든지 뭐 국립중앙병원, 국립서울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이런 것들이 국립병원이에요. 국공립병원이에요. 아니면 서울지구병원, 수도 그렇게 군대에서 쓰는 그런 특수병원들 이런 데들이 국공립병원들이고 민간병원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병원이에요. 서울대는 이제 국공립병원이지만 세브란스라든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민간이죠. 학교법인, 재단법인, 뭐 사회복지법인, 개인병원 뭐 다 섞여 있는데 아니면은 삼성의료원, 서울 아산병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 다 민간병원이에요. 한양대병원, 이대병원, 중앙대병원 다 민간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거의 민영화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이고 뒤에서 이제 뭐 민영화와 그 뭐 영리와 비영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간에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국공립,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국공립병원, 소수의 국공립병원들이 있고 그리고 다수의 민간병원이 존재한다. 병원은 이건 의원은 당연히 다 뭐예요? 민간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리추구라는 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요거는 여러분들의 핵심이라 제가 그 실강 때 2주차 때 실강을 하는데 실강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좀 간단히 지금 얘기를 하면은 영리추구 여부에 따라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하는데 요 개념하고 앞에서 하는 설립자 및 운영주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에 거는 병원을 누가 세웠냐가 핵심 개념이고 두 번째 여기서 영리추구는 영리 돈을 이제 추구하냐 돈 버는 것을 추구하는 돈 말이 이상하지만 돈 버스를 추구하는 게 이거는 법인 문제인데 영리법인화 되냐 비영리법인으로 되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영리병원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영리 추구 여부는 많이들 헷갈리는 게 이게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냐 돈을 벌지 않는 목적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국 병원들은 영리병원이에요 비영리병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뭐라고 대답을 해요? 비영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에요. 영리가 아니라 한국은 다 비영리예요. 영리는 다 금지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영리고 돈을 벌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비영리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병원들이 돈 안 법니까? 아니, 돈 잘 벌어요. 다 번단 말이야. 영리를 다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영리를 추구를 하지만 왜 한국을 비영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리라는 거에 대한 한자의 정의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영리 추구 여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요거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냥 책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와서 그런데 영리 추구의 여부가 아니라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영리냐 비영리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법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법인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실강에서 더 얘기할 건데 쉽게 얘기해서 법인이라는 건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법인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법인이라는 거는 자연인이라는 것이 있고 법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법에서는. 자, 자연인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인격을 가진 우리가 자연인이야. 그러면 법인은 뭐예요? 인간은 아닌데 어떠한 단체나 이런 것에 법적으로 인격화시켜주는 것을 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떡볶이를 얘기를 드릴게요. 떡볶이 동네에 있는 떡볶이집이에요. 그냥 아주머니 혼자서 막 장사하면서 떡볶이 해. 그 떡볶이집은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내가 개인 사업이에요. 법인 사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딸 아시 지금은 없어졌는데 뭔데 아딸이라든지 조스 떡볶이를 먹었어. 그건 뭐예요? 법인체예요. 그렇죠.
프랜차이징을 갖고 있는 법인체란 말이야. 같은 떡볶이 장사를 해도 법인체가 있고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이 존재를 해요. 자, 법인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익 자체를 내가 장사한 만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쉽게 해서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존재를 하고 이러면서 그 법인체에 투자를 한 거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주 소지량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떡볶이집을 나 혼자서 개인 사업자로 해갖고 300만 원을 벌어서 그럼 300만 원 내가 다 먹는 거야. 그런데 법인체로 해서 내가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300만 원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법적으로 만들 때 내가 거기서 등장하는 게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인데 나의 월급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나는 매달 뭐 만약에 300만 원을 먹겠다. 3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3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이 만약에 200만 원이 났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 300만 원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수익이 1000만 원이 나도 내가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300만 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법인에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영리법인은 대부분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해서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속 편한 게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 열풍이잖아요. 주식을 샀어. 삼성전자가 성장을 했어. 그럼 성장한 만큼 이득을 본 만큼 나한테 그게 돌아오죠. 몇 퍼센트가 올랐으면 그거에 관련된 게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그런 게 영리법인들이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리법인이에요. 그냥 비영리법인은 뭐냐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존재는 하죠. 하지만 그러한 영리법인식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수익을 내더라도 이 수익을 그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영리 기관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것을 비영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뭐 세금적인 혜택을 줘요. 하지만 대한민국 병원에서 그렇게 크게 세제 혜택이 아주 세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세제 혜택을 준단 말이야. 세금적 혜택을. 자, 이것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은 어떻다?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영리병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그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틀어졌죠. 제주도에서 해주겠다 말은 했는데 대신 외국인 환자만 받아라. 내국인 환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영리법인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다 비영리예요. 다 비영리라고 그러면은 이 병원들이 돈을 안 벌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느냐? 절대 아니야. 수익을 창출해야지 운영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법인의 문제지 수익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어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의료를 접하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실강 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개방 여부가 뭐 개방형 병원과 폐쇄형 병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개방형이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들이 내가 뭐 MRI라든지 아주 비싼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할 능력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은 특수한 인력을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외부에서 얼마 돈 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 걸 개방형 병원. 그게 안 되고 나만 내 거 쓰는 데를 폐쇄형 병원. 그래서 외부 의료기관이 인력이나 사람이나 장비나 이용을 공유하는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병원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우리 거를 쓰고 얼마 정도 돈을 받고 이런 건 개방형 병원. 그렇지 않고서 우리 거는 우리가 쓴다. 이런 건 폐쇄형 병원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한데 요 진료 서비스 수준까지 할게요.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원 이게 더 중요하지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실강해서 얘기를 하고 진료 서비스 수준에서 이제 1, 2, 3차 의료기관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1차 의료기관 하면은 보통은 의원을 얘기해요. 동네 의원. 그래서 의원이고 2차 의료기관 하면 동네의 중소병원들. 뭐 요새는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엔 좀 있었죠.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이 종합병원들, 특히 뭐 큰 병원들, 상급 종합병원들을 뜻하는데 자,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3차 의료기관으로 확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에 종합병원 가갖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어떠한 이제 의원에서 써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 한번 가서 진료받아라. 이런 게 써줘야 돼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진료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1, 2, 3차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지금 거의 1, 3차만 있고 2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특수병원처럼 되어갖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실강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자, 지금 시간이 거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의료인이나 병원이나 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했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었죠.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A4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서 한 장 이내에요. 한 장 넘으면 안 돼요. 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찾아보면은 읽어봤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학교 LMS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실강에서 한번 보고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